이번에 설명드릴 디자인은 팔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에 대한 근육, 삼두근, 상완근, 상완근, 그리고 이제 상완 요골근 해서 근들이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근들이 지금 팔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한 번 정도 기억하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결국은 이제 팔의 모양, 손을 뻗쳤을 때 모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므렸을 때 여기는 이제 안쪽이죠. 그리고 결국은 손을 이제 팔을 가지런히 놔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손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여졌을 때, 이런 그 팔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문양들이 바뀔 수 있고, 그 그림에 따라서 퀄리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율동적이고 아니면 생동적인 이런 감들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인지, 그냥 일반 레터링이나 아니면 문자, 문형 같은 경우는 그 글에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담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위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킨아트를 하게 될 때 식물, 꽃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낙엽도 있을 테고 뭐 꽃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꽃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거기에 또 뭐 나무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소나무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떤 그 식물에 대한 생동감, 또 뭐 이슬이나 뭐 가을, 봄, 이슬 같은 것도 표현할 때 그런 생동감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제 곤충이나 그리고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은 되게 역동적이죠. 그리고 활발히 움직이고,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려도, 화가들이 같은 그림을 그려도 역동적이고 그리고 생동적이고 너무 정말 뭐 사자 같아, 호랑이 같아,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에 노을 진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지금 노을이 막 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사실화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나 아니면 그림에서 많이 보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킨아트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그림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팔의 위치를 정해서 내가 역동적으로 할지 아니면 문양으로 글로 보여지는 것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구도를 잡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다양하게 한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팔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팔에 이렇게 팔꿈치를 오므렸을 때, 근데 팔이 어때요? 오히려 딱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이 팔꿈치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면에서 손등이 보이는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면으로도 할 수 있고 뒷부분에도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또 팔 안쪽으로도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육 움직이는 선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또 우리가 안쪽에서든 바깥쪽에서든 그림을 그리는 크기, 그리고 어떤 거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도를 잡아보는 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팔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아봤는데요. 3분의 8에서 8모까지 3등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것이 우리가 생동적인지 아니면 문형을 할지 뭐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형은 손등에서 팔목까지 그리고자 하는 경우 팔 안쪽, 그죠? 팔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팔의 바깥쪽, 이쪽이죠? 바깥쪽으로 골격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신목, 신근 요거는 아까 팔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었던 이름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모르면 바깥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중심을 두고 하는 게 좋구나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의 팔꿈치까지 등 부분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3분의 1등급 3의 1을 해서 A까지 가거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 어때요? 3분의 2 지점까지도 우리가 B까지도 여기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죠. 그래서 A까지 하지만 모양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3분의 2 지점까지도 그리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형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꽃과 나비 이런 식물이나 어떤 그림의 완성본을 만들다 보면 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쪽까지도 이 안에까지도 해서 그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사이에 두고 내가 그림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의 그림 구도를 잡을 건지 인지 전체를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문형이 커지면 안쪽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지는 것보다 팔 뒤에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어때요? 표현하기가 좋죠. 왜냐면 안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림이 안 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팔 목서부터 내가 좀 커다란 어떤 모형이나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거 그리고 활동적인 이런 움직임일 때 많이 이쪽에 쓰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문형이나 어떤 뜻, 의미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간직하고 굳이 뭐 남한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간직하고 싶은 저번 수업에도 얘기했듯이 나 남친하고의 어떤 서로의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나 이런 것들 간직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아니면 우리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뭐 이런 것들 뭐 아랍어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형들을 사실은 몰라볼 그런 문형 예쁜 문형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보다는 이렇게 안쪽을 이용해서 그런 레터링 같은 경우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팔의 안쪽을 이용할 건지 바깥쪽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구도 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팔에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떤 모양들을 그려내는 건지 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팔의 모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팔에다가 모형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잠시 후에 또 팔의 그림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반팔 라인 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반팔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 예쁘고 그리고 또 이 그림 안에 무엇이 또 있을까 이런 의미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도안을 이렇게 살짝 지금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인데 꽃을 저는 이제 우리가 팔뚝의 중심을 해서 반 정도는 팔뚝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라인에서 요만큼 반 정도만 보일 정도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고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트라이벌 블랙으로 원 포인트 그 손 등에 해봤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블랙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를 이용해서 좀 색감을 주는 그런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꼬리 들어주고 따라서 같이 들어주고 자, 바깥 라인 잡으셔서 곡선 잡아주시고 빼주시고 색감이 일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그라데이션 컬러감 가지고 그라데이션도 가능해요. 그래서 끈 쪽은 옅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안쪽은 옅게 이제 끝 쪽은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것도 입체감에서 훨씬 표현하는데 훨씬 더 예쁘죠. 물론 안쪽이 더 진하고 바깥쪽이 더 옅게 그라데이션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꽃잎 해봤고요. 자, 눌러주시고 빼주시고 요게 지금 잎 4개가 저번에 제가 구도 잡을 때 2개 2구도, 3구도, 4구도 얘는 이제 4구도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해서 4개 4구도로 해서 지금 이제 잎을 만들어줬고 그 사이사이 지금 이제 나뭇잎이나 이제 이런 결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끝부분 이제 넝쿨만 남았는데요. 자, 넝쿨은 되도록이면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훨씬 예뻐요. 그래서 좀 컬러를 좀 많은 양을 좀 듬뿍 묻히시고 끝에서 자, 누르시고 커버 돌리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 돌리셔서 연결 주시고 돌리면서 끝부분 연결. 그다지 어렵지 않죠. 자, 원형 돌려주시고 잡으시고 자, 가면서 쭉 눕혀주시고 가시 끝에 살짝 힘 빼서 빼. 자, 꾹 눌러주시고 잡아당기면서 뒷부분에서 까치발 들면서 빼. 왜냐면 이제 그 팔에다 하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우리가 작업할 때도 있고 어깨 부분에서 밑에 팔 라인 쪽 이제 반팔 라인 쪽으로 작업할 때도 있고 양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렁크를 하든 위에서 밑으로 쳐든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좀 용이해져야 일하기가 이제 그림 그리기가 훨씬 스키나타하게 편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도트 기법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아까는 그 베이비 파우더처럼 일반 그 파우더 가지고 타투의 부분에서 그냥 유분기만 제거하는 걸로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있는 그 샤링, 우리 그 샤링 스킨아트 이론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샤링 컬러 있는 파우더로 여기에 한번 색감을 한번 입혀줄게요. 자, 옅은 색 계열에서 짙은 계열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파우더로 그라데이션 내기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내줘야 될 부분, 색감을 어디에다 줄 건지 그거를 가보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피부면 얘가 피부에 다 안착이 되는데 손으로 얘를 그라데이션을 내줘도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솜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그 우리가 제 트라이벌 블랙으로 했던 그 느낌하고 얘는 이제 샤링이다 보니까 어때요? 색감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근육의 움직임, 그죠?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파우더 샤링이 입체감이나 움직임이 그 동선이 좀 생동적이고, 그쵸? 좀 활발해 보이고 훨씬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팔 부분에다가 우리가 스킨아트 하는 거를 샤링 스킨아트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